안녕하세요. 김승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비자를 위한 손해상사의 모임 소사모의 이윤석 손해상사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운전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고 나는 건 정말 많은데 네, 내가 사고 나는 건 사실 일생에 몇 번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고 나면은 일단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네, 사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잘 모르겠고 네, 보상도 어디까지 받아야 되며 얼마를 받는 게 좀 합리적인 건지,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인지, 연말이나 혹은 월말에 보험금 합의를 더 많이 해준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게 정말 가능한 건지, 입원하고 통원으로 치료하는 합의금 자체가 굉장히 달라진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인지, 그리고 과연 내 카차는 정말 걸어야 되는 건지, 이 내 카차에 끌려가는 게 눈탱이 맞는 건 아닌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거든요. 네. 오늘은 이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모든 걸 다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뒤에서 쿵 박았습니다. 100대형 사고, 그 다음에 100대형 사고가 아닌 사고들, 네. 이 경우에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사고 났을 당시부터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우선은 이제 제가 2004년도에 일을 처음 시작할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내 과실이 없다라고 하면 내릴 때 우리 국민 룰이 있었죠. 정해져있네. 이거 목 잡고 다니는 거. 네. 이거는 이제 굉장히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 숙이고 있는군요. 네, 기절한 거죠. 그래서 똑똑 두드려도 대답 없이 기절하고 있어라 운전석에서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요즘 사실 경상사고로 인해서 누워라 왜 안 눕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잘못됐다는 건 분명히 선을 그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여러분들이 100대형 사고입니다. 뒤에서 갑자기 누가 받았다 라고 하면 사실 그 경우에는 요즘에 블랙박스가 다 있잖아요. 네. 있기 때문에 내가 충격을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도 블랙박스에 기록이 될 것이고, 뭐 사고 내용, 과실 이런 것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분 받았으면은 일단 몸이 좀 괜찮은지 확인해 보시고, 주변에 동승자가 있으면 괜찮은지 확인해 보시고, 혹시 모르니까 차 안에 있는 어떤 귀중품 같은 게 있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사진을 찍어 두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대물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고가의 물건인데 이게 차에 왜 있었냐 이렇게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찍어 두시고 그다음 내려가지고, 그럼 가해자 내리겠죠. 내려서 이 가해자가 본인이 가해자임을 인지하고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할 확률이 50%. 아니 왜 가다가 갑자기 소요? 라고 물어보면서 생트집을 잡을 확률이 또 50%겠죠. 그래서 내 블랙박스가 있다면 SD카드를 빼놓고 기록을 해두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내 블랙박스가 없다, 그러면 상대방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는지 또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 있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본인이 좀 불리할 경우에는 나중에 SD카드가 없었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 아유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블랙박스 안에 SD카드는 잘 꽂혀 있나요?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블랙박스를 통해서 풀어야 되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도 좀 기록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사고 초기예요. 그렇죠. 사고 초기에 SD 사고 카드를 초기. 확인해라. 가해자의. 네. 아, 굉장히 꿀팁이네요. 네, 왜냐면 그게 이제 나중에 말이 바뀌어요. 블랙박스는 있었는데 가해자가 본인이 좀 불리하다 싶으면은 아이쿠 SD카드가 없었네요, 또는 뭐 고장이 나 있었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두시는 게 좋고, 그것도 저도 안 된다 그러면 그럼 일단 CCTV가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사고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첫 번째죠. 근데 이거는 사실 100대 빵이든 뭐 7대 3, 5대 5 쌍방 과실이든 분명히 그 과실이 있을 경우에 또는 과실이 잡힐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가해자의 인성 또는 사고 내용을 봤을 때 과실이 문제가 되겠다 싶으시면 내 블랙박스, 상대방의 블랙박스 CCTV 확인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주실 때 내 네. 차량에 네. 고가의 어떤 물건이 네.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하셨는데 이건 네. 무슨 의미인가요?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네. 예를 들어서 제 차에 고가의 노트북이 들어있었어요. 네. 그게 파손됐어도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되나요? 그 대물 처리를 하셔야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노트북에 대해 처리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약관에서 이게 소지품이냐 아니냐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한데, 법률상 배상 책임 기준에서 본다면 사실 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약관상 기준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약관은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기 위한 범위고 법률상 배상 책임은 법적으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법률상 책임 중에서 약관으로 인수하기로 한 책임 부분만 보상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고가의 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기록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고가 딱 났어요. 네. 내릴 때 가장 경황이 없잖아요. 네. 뭔가를 좀 챙겨야 될 게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먼저 챙기셔야 될 점은 뭐 아무래도 상대방과 내 몸의 상태를 먼저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쌍방이 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만약 100대 빵이라면 여러분들이 가해자의 몸 상태를 그렇게 크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쌍방이라면 상대방이 만약에 9대 1이다. 내 과실이 10, 상대방 과실이 90이다. 상대방의 나쁜 마음을 먹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과실과 관계없이 치료비는 일단 무조건 해주게 됩니다. 근데 가해자가 좀 아는 사람이라서 몸도 괜찮으면서
고가의 한방 치료로 주구장창 받았다. 그러면은 치료비가 온팡 나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골치를 썰을 수도 있겠죠. 누워가지고 내 과실 조정해 달라, 보상해 달라, 나 이대로 손을 못 보겠다. 본인이 잘못했다더라도 금전적인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사고 났을 때 상대방이 어디가 불편하고 어디에 충격을 받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면 가급적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사고가 나고 나면 감정 싸움이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잘못이 있든 없든 먼저 가서 미소를 띄우며 뭐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십니까? 먼저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건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분위기를 좀 좋게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어디가 정말 불편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함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저처럼 멋있는 미소를 띄우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충분히 노력하시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처럼 좀 무섭게 생긴 사람은 굉장히 멋있는 미소를 띄우고 갔음에도 네. 굉장히 경계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자체가 수사로 인식이 되는 거죠. 스스로. 또는 조사 이런 걸로 인식이 될 수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고가 나자마자 가장 경황이 없을 때 네. 가장 진솔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상대방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내릴 때 핸드폰 영상을 켜놓고 기록을 하면서 내려서 상대방의 대화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 사고 현장이라든가 이런 걸 바로 영상으로 남겨놓는 건 굉장히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상을 남기는 것도 좋은데요. 그럼 기술이 필요하겠죠. 내리자마자 핸드폰부터 들이민다면 일단 감정 싸움이 좀 심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방금 이렇게 PD님께서 PD님께서 여기 줌을 꽂고 포켓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네. 네. 카메라 나오게 네. 이렇게 촬영을 하고 네. 꿀팁을 주시네요. 이거 괜찮네요. 네, 남색 티에 흰색 핸드폰이라서 누가 봐도 촬영이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비슷한 색깔로 맞춰서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건 괜찮습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다음에는 기록들을 남겨야 되잖아요. 네. 어떤 기록을 어떻게 남기는 게 가장 현명한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방식대로 핸드폰으로 뭐 촬영이 가능하시면 촬영하셔도 되고 블랙박스를 챙겨 두시면 그 자체로 이제 기록이 되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차량이 파손됐을 때 많이 파손돼서 이제 공업사로 레카차가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린다면 가급적이면 보험사에서 부르는 레카차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레카차를 부르지 않고 내 차가 많이 파손됐지만은 운행은 가능하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본인 차를 운행해가지고 목적지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레카차가 보통 오면 보험회사에서 연결되어 있는 레카차가 이를 이용하는 게 속된 말로 덤탱이를 안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긴 해요. 하지만 문제는 보통 이제 공업사로 보낼 때 보험사에 연계되어 있는 공업사로 또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요. 보험사에서 연계되어 있는 공업사 분들이 글쎄요, 그렇게 서비스 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저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면 제조사에 그냥 센터로 가가지고 수리하는 게 가장 깔끔하더라고요. 보험사에 제휴되어 있는 서비스 센터로 네. 가면은 어쨌거나 보험사도 일정 부분 보험금을 지급을 덜하기 위해서 서비스가 조금 더 낮은 수준으로 네. 수리를 할 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특히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중고다 보니까 부품 교체할 때도 중고 부품을 떼와서 하게 되잖아요. 근데 중고 부품 취급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내역서를 보면은 이게 중고 부품이 보험 처리됐을 때랑 저희가 일반 시중에 살 때랑 또 단가가 좀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그냥 센터로 가서 깔끔하게 하시는 게 좋다. 기록을 남기는 데는 어디를 어떻게 기록을 남기는 게 좋나요? 사진을 만약에 찍으실 뭐 상황이 되신다면 먼저 먼 거리에서 한번 찍고 그다음 가까운 데서 한번 찍고 파손 정도로 한번 보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먼 거리에서 찍는 이유는 차량의 진행 방향을 보기 위함입니다. 방향이 멀리서 보면 보이니까요. 두 번째 가까이에서 찍어야 되는 이유는 바퀴의 어떤 꺾어져 있는 방향을 보기 위함입니다. 이 사람이 핸들을 틀고 있었는지. 사고가 나자마자 핸들을 틀고 가다가 사고 났는데 핸들 곧바로 해놓고 내리는 경향을 갖고 있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그대로 내려버리기 때문에 바퀴에 틀어져 있는 형태를 또 찍어야 되겠죠. 세 번째로는 이제 부딪힌 부위를 찍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리할 때 나는 분명히 앞에 부딪혔는데 옆에까지 수리를 해달라고 이제 무리하게 그때 당시에 부딪혔다 이렇게 얘기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진도 찍어주시면 좋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주실 때 사설 레카차에게 견인을 당하는 게 이게 당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네. 자발적이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보험사의 레카차를 기다리려면 네. 파손이 심하게 됐을 경우에 네. 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사실 저도 이제 사고를 몇 번 당했는데 네. 제가 외모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한테도 좀 이렇게 협박성으로 맞아요. 당장 걸어야 된다 네. 라는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네. 사실 저도 사설 레카차에 걸리면 안 된다는 걸 당하면 안 네.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저도 약간 두렵더라고요. 몇 명이나 와가지고 네. 당장 안 걸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니 저도 당황스러운데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단호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시장에서 강매하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휩쓸리지 마시고 보험사 레카 불렀으니까 오지 마셔라. 단호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뭐 그렇다고 뭐 때리겠습니까? 뭐 요즘 같은 시대에 때리지 못하겠죠. 그래서 아, 예.
물론 이제 분위기는 좀 그렇죠. 소심하신 분들은 말을 못 꺼낼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샤이하기 때문에 말을 못 꺼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단호하게 됐습니다. 보험사 불렀으니까 가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가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허락을 안 했는데도 그냥 걸어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때는 핸드폰을 좀 들이밀어야 돼요. 저는 분명히 걸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혼자 걸고 계시는 거예요 라고 찍어버린다든가. 증거를 남기라는 말씀이시죠? 네. 내가 이거 허락하지 않은 상황이다. 네, 안 하는데 네가 임의로 끌고 간 거다. 난 비용 못 준다. 아까 말씀 중에 자동차에 대해서 파손이 생겼을 경우에 네. 보험사에 연계된 서비스 센터보다 해당 브랜드와 연계된 서비스 센터. 서비스 센터에 가는 게 좋다는 건데 사설 레카차에게 걸렸을 경우에 네. 통상 어디로 끌려가게 되나요? 보통 그들이 이제 또 이제 연계되어 있는 수리센터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수리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나올 개연성이 있고 수리비가 많이 나와도 보험회사, 가해자 차량 보험회사 입장에서 공업사에서 달라는 대로 돈을 주진 않아요. 오히려 더 깎으려고 하죠. 깎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공업사하고 보험사의 문제잖아요. 근데 문제는 둘이 막 싸우다가 그 불똥이 나한테 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공업사에 보냈어요. 근데 공업사에서는 이게 수리비에 나온다. 근데 보험사에서는 너무 과하다, 못 주겠다. 그럼 둘이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이미 차는 열어놨는데 예. 공업사에서 열어놓고 이제 소비자 전화해가지고 열어놓도록 가져가라. 우리 못하겠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한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난처하네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깔끔하게 서비스한테 가는 게 좋다는 거죠. 저도 한 3번 사고 나고 맡겨보니까 결론이 그거더라고요. 네. 그럼 자동차를 맡겼어요. 자동차를 맡겼고 네. 내가 아프고 다쳤을 때 네. 이럴 경우에는 네.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아는 거니까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같이 타고 있었다면 가족들에 대한 몸 상태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어찌됐든 간에 충격을 받았으면 병원에 가보는 게 좋습니다. 다만 평일날 사고가 났으면 문제가 없는데 토요일날, 금요일 저녁 이럴 때 사고 났을 때는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몸이 정말 뭐 어디 부러지거나 해서 당장 병원에 가야 될 정도는 아닌데 지금 당장은 모르겠다. 사실 모르겠다는 정도가 또 제일 많을 거예요. 사고 나고 나면은 이게 약간 붕 뜨는 느낌인데 이 몸이 괜찮은 건지 어디 충격을 받은 건지 잘 모르겠다. 애매할 경우에는 일단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아픈 데가 생겨요. 좀 쑤시죠. 쑤시고 땡기고. 근데 그 다음 날이 보통 공휴일이면 보통 이제 대학병원 응급실 쪽 가가지고 그냥 응급처치, 엑스레이 정도 찍고 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귀가하셨다가 그 다음 날에 의원 가셔가지고 진료받고 입원 여부에 대해서 의사와 협의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면 입원 치료, 통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통원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사고 나고 나서 이런 경우 있어요. 일주일 지났는데 아픈데요? 가봐야 되겠는데요? 물론 그분 입장에 실제로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보상이라는 것은 남들이 봤을 때, 다수가 봤을 때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범주 내에서 해주는 건데 만약에 그분, 아프다는 그분이 만약에 가해자 입장이고 거꾸로 가해자가 사고 나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병원 가서 할 테니까 치료비 내놔라 라고 한다면 또 그분 입장에서 납득이 안 될 거거든요. 가급적이면 몸에 좀 문제가 있으면 어찌됐든 간에 빠른 시간 안에 가보시는 게 좋아요. 2, 3일 안에는 그래도 병원에 가셔가지고 진료 기록을 남겨두시는 게 좋고요. 시간을 끌어버리게 되면 나중에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나고 최소한 빨리 2, 3일 이내에는 병원에 가서 네. 기록을 좀 남겨놔야 된다. 네. 그래야 치료가 시작될 수 있다. 네. 라고 말씀 주신 거죠. 일주일이라는 단어를 말씀 주셨는데요. 네. 사실 자동차 보험 약관에 이 일주일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없죠. 저도 그런 비슷한 사례들을 들었는데 네. 일부 병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냐, 사고가 언제 났냐부터 물어보고 사고가 난 시기가 예를 들어서 한 5일 정도, 그다음에 일주일이 넘게 지나면 네. 아예 치료를 거부하더라고요. 네. 이게 왜 그런 건가요? 제가 처음에 일을 할 때는 그 당시에는 병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치료비는 병원과 자동차 보험회사 양자 간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 계시는 직원분들이랑 자동차 보험 담당자들이 뭐 치료비 얼마 발생했는데 이번에 80%만 받고 끝내자 이런 식으로 병원비를 협의를 했어요.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바로 치료비를 내주니까. 이게 네, 그렇게 됐었죠.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고 하는 데서 심평원에서 그런 어떤 자동차 보험으로 인한 치료비까지 심사를 도맡게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치료비가 발생했죠. 그럼 자배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치료비를 내라는 소리 안 합니다. 자동차 환자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병원에서 심평원에 올리겠죠. 그럼 심평원에서 받아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겠죠. 치료비 니네 발생하면 얼마 줄게. 너무 간극이 떨어지게 되면 심평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교통사고 나고 열흘 보름 있다가 와가지고 염자라고 치료를 받겠다고 하면 교통사고 때문인 건지 염자라는 게 티가 안 나다 보니까 아니면 그 보름 안에 어디 삐끗하는 다른 사고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심평원 입장에서는 병원 측에다가 야 이거는 교통사고로 인한 걸로 처리 못 해주겠는데 라고 통보가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병원 입장에서는 치료는 해놓고 치료비를 못 받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야 이거 심평원에 올렸다가 잘릴 것 같은데 그 환자를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병원과 심평원의 문제 때문에 환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긴 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나요? 네. 최대한 사고가 나고 네. 가장 빠른 시기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시작하는 게 현명하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